본격 혁명성 검증 팟캐스트 혁명의 아침.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촛불 혁명이 완수될 때까지 함께하는 혁명의 아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이 점점 오리무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은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해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혁명 동지 여러분들은 힘을 모아서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혁명의 아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군들 가운데 가장 혁명성이 높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벌써 웃으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또 가리고 웃어. 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을 같이 검증해 주실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기 걸리셨나요? 아닙니다. 네, 감기는 제가 걸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걸걸하시네요. 느낌이.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목소리가 걸걸한 편인데 더 걸걸해지고 있어요. 뭐 그런 거죠.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저야 어차피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이진선 뉴스캐스터는 이 네. 지성과 미모, 목소리까지 겸비하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수식어가 하나씩 더 붙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네.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소식은 네네. 이진선 뉴스캐스터 어떻게 생겼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분간은 봉인을 해두시는. 그런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도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 가열차게 검증해 주실 거죠? 그럼요.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의 후원의 발족식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요. 저는 그런 거 기다리지 않아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후원회를 발족했다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9일 무수저, 흑수저 후원회를 발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후원회 발족식에는 유명인이나 명망가들로 구성되는 여타 후원회와 달리 해고 노동자, 직장맘, 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후원회에는 청년 박수인 씨를 비롯해 KTX 해고 노동자 김승아 씨, 농민 배종열 씨, 사드 반대 활동가 이기만 씨, 장애인 이수탁 씨 등 14명이 후원회장에 이름을 올렸는데 흔히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시장 측은 이날 발표된 공동 후원회장단에 대해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별 대표 을들이라며 평소 화려한 스펙보다 실체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던 이 시장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원회장들의 이력을 소개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발족식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장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정해졌다고 못하겠다면 뭐 하려고 대통령을 뽑냐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른 분의 생각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명확하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 대통령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고 그 권력으로 바람직한 길을 가라고 권한을 준 것이라며 편한 길, 쉬운 길, 당연한 일을 하려면 권력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도 그 이재명 시장의 후원회 발족식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그 후원회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평범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네. 나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이런 자리에 나섰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 제가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네. 왜 이재명 시장의 후원회 회장으로
나서게 됐냐? 이재명 시장이 뭐가 좋냐? 요걸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냥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 시장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 같다. 오. 그런 정책도 만들 것 같다. 자신들이 평상시에 부당하다고 느끼었던 것들을 이재명 시장이 어느 정도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후원회장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게 바로 이제 저희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거, 우리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셨던 시민들이 바로 이 평범한 저희 주변의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분들이 바라는 게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게 바로 촛불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 혁명의 아침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을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네. 참 그리고 네네. 안희정 지사가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가 배치돼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재명 시장의 사드 배치 발언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8일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한반도 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과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군사동맹 간 합의된 것을 얼른 뒤집기 쉽지 않아 존중한다고 말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이 시장은 사드 배치는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어 한국이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지금까지 그나마 해온 균형 외교가 무너지고 자주적 균형 외교가 아니라 종속적 편향 외교를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성주 김천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싸워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래 우리 그 혁명의 아침이 네. 이재명 시장이 촛불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혁명성을 갖고 있나 뭐 이런 거를 검증하는 방송이지 그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 깔아뭉개고 뭐 이러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 그 안희정 충남지사는 뭐 지난번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그 공짜밥 네. 국민들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해가지고 그 혁명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사드 배치는 어쩔 수 없다. 뒤집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슬슬 열받는데. 아니 안희정 지사님 혁명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당 소속인데 이거 대통령 경선 후보 네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중도 쪽에 표심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는 이제 당사자만 알 수 있겠지만 안희정 충남지사 발언하셨던 그 말은 좀 혁명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안희정 지사의 혁명성도 뭐 검증할 시간이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혁명성 높은 발언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이재명 시장의 출판 간담회 소식인데요. 지난 8일 서울환경재단에서 열린 자서전 이재명의 9.8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시장은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구분세상 때문에 제 팔이 굽고 말았다. 나의 9.8을 만든 구분세상 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자서전은 이재명 시장의 삶과 비전 그리고 공부 모임인 해와 달의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2년 전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가진 공부 모임의 주요 내용을 담아 책의 의미와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을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흙수저라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지만 그 수저도 없던 무수저의 삶을 살았다고 설명하며 세 번째로 옮긴 야구 글러브 공장에선 프레스에 팔이 찍히는 사고로 팔이 굽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남시장이 돼서도 불합리와 불공정을 향해 치열하게 싸웠다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족한 저를 채우기 위해 공부해야 했고 공부 모임의 스승들이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참여정부 때 추진한 로스쿨 도입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긴 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과의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특별한 사회인지 몰라도 그런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정말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명망과 대세에 의존해 선택이 이뤄진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야말로 체감하고 있다고 공개 토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과 정치 철학, 실천력, 용기, 일관성, 책임성 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에 나서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답답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토론을 통한 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의 행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님은 아직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후보자 간 토론회가 잡혔다가 취소된 일도 있거든요. 네네. 언제 경선 후보 등록하실 건지 참. 그러게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후보 등록 마감일 아직 안 정해놨거든요. 오해를 받기 충분합니다. 예. 네, 이와 관련돼서 토론에 이제 나서지 않은 것도 그렇고 기자들의 질문을 막았다는 미디어 오늘의 보도가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전해주시죠. 그럼. 네. 현장 기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는 소식인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참모진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막아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ISC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경력 단절 여성 채용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캠프 영입 1호 인사인 전인범 장군 관련 질문과 캠프에 합류한 송영길 의원이 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이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기자들을 문재인 캠프 측 현장 스태프가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을 막았어요? 왜요? 아무래도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일이기도 하고 자칫 준비된 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준비된 답변만 답변인가? 준비된 답변만 해갖고 있잖아요. 그분. 그분 따라하시는 건가? 이게 부자 몸조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직업이 기자라서 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물론 이 질문을 해도 원하는 답을 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지. 질문을 하기 전에 차단당하면 정말 화 많이 나거든요. 네, 이날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화가 단단히 났던 모양입니다. 연합뉴스와 노컷뉴스, 주요 일간지 기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현장 기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전 대표의 성남 ISC 방문 일정 뒤 있었던 기자들과 질의응답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문 전 대표 측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기자들은 입장문에서 공식 사과와 향후 문 전 대표에 대한 접근과 질문 기회 원천 봉쇄 금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측은 입장문 내용을 기자들로부터 구두로도 전달받았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문 전 대표님께서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문 전 대표님도 그렇고 캠프에서도 그렇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이진선 뉴스캐스터 오늘 세 번째로 혁명의 아침 같이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긴장이 많이 풀렸나요? 릴렉스? 조금 더 릴렉스 됐죠. 네, 알겠습니다. 이진선 뉴스캐스터가 전해주시는 소식들이 우리 혁명 동지들한테 많은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도 손 모아, 두 손 모아. 좀 세게 기원하세요, 좀. 손이 두 개밖에라.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혁명 동지 여러분, 혁명의 아침을 응원하신다면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누르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듣고 3부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동을 같이 했던 정종삼 시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이야기와 이재명 성남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자주 독립의 나라를,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의 나라를, 노무현의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를 몰아낸 일대 사건.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2부는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가졌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검 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특검을 연장하고 재벌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조사가 이달 28일로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응원과 특검의 노력으로 사상 초유의 정경유착의 실상이 그 추악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길이 멉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조사를 회피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헌재 탄핵 심판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 수사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이 광장에서 100일 넘게 촛불을 들며 박근혜 탄핵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라고 외쳤지만 성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검 수사는 당연히 연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훔친 재벌과 권력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철저히 밝혀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청산 없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종범인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국정원 댓글수사팀에게 좌천성 인사라는 보복을 단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행 그리고 재벌 앞에서 좌초하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충분한 특검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황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국민의 뜻을 관철해 줘야 합니다. 촛불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싸웠던 저 이재명은 부패와 불평등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공정한 새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정부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가 지금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회가 예비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충분한 수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택일적 관계가 아니라 둘 다 노력해야죠. 지금 대면 조사 안 하겠다, 뭐 특검 사과해라,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세요? 원래 적반하장이 우리 박근혜 정부의 전매 특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적반하장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집회에 그러면 혹시 참석하실 계획? 저는 저번 주에도 참석했고 이번 주에도 당연히 가야죠. 국민들 사이에 이 촛불혁명이
실패로 돌아갈지 모른다.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과 종범들 그 몸통들이 복귀를 위한 현실적인 실질적 시도들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탄핵 반대 현장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참여한다든지 또는 뭐 어제 그 새누리당 측의 발언을 기각을 해도 뭐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름 상당히 준비하고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보수 진영 중에 탄핵에 앞장섰던 바른정당에서도 기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정치권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만약에 시장님은 어떻게 좀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소위 촛불혁명이 좌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끝은 아니죠. 끝은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이 처음에 탄핵보다는 퇴진을 주장하면서 싸우다가 이제 탄핵으로 지금 방향을 선호해서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탄핵이 기각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포기할 리도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다시 퇴진 투쟁으로 총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퇴진 투쟁의 길에 제가 전에 촛불 집회에 처음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3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원인, 성남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같이 설립운동을 하신 정종삼 성남시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시 모습들, 당시 증언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종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성남시의원 정종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 의원님. 예. 정 의원님은 우리 예.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투쟁을 같이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예, 예. 그 아무래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정치를 시작한 것이 성남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였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정중앙부에 네네. 여기 종합병원이 2개나 있었어요. 네네.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네네. 근데 이제 그 병원이 2개 다 없어져 버리고 네. 의료 공백이 발생이 돼 버린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시민들이 네네. 여기 시립의료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립의료원 설립운동본부를 만들고 거기서 거의 한 20여만 명 정도의 서명을 네네. 제출을 한 거예요. 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서명을 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걸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네네. 그때 그 이재명 시장님이 통곡하는 그런 사진이 또 유명하기도 한데 예. 그때 이재명 시장이 투쟁 의지나 뭐 이런 네. 것들은 어땠나요? 그거는 뭐 그 우는 모습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시민들이 실종 설립도 해달라고 서명을 했고, 그러면 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기 투쟁과 싸움 속에서 그 서명이 이루어졌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의회에서 뭐 단칼에 여기 그 조례를 부결시켜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울고 뭐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때 또 우리 정 의원님은 단식을 또 한참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네네. 이제 어렵게 해서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단식을 한 거죠. 네. 핵심 치료병으로 빨리 지어라. 그것 때문에 네네. 제가 20일간이나 단식을 했습니다. 아, 20일이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님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그 정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재명 시장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요? 네네. 정말 공정합니다.
네. 여기 그 말로서만 사람들은 공정하다 이래 하잖아요. 네네. 얼마나 이분이 공정하시냐면 제가 여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시장님이 처음 여기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네네. 얼마 안 있다가 여기 기독교연합회 성남 기독교연합회 임원들하고 네네. 간담회를 했어요. 예. 예, 간담회를 했는데 그게 뭐 이제 간담회를 하면 그게 좋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행사에 관한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항상 일상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 민원. 아, 그렇죠. 아,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 요즘 많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민원들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목사님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여기 얼마나 권위적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유. 거기다 또 여기 기독교연합회 임원까지 하시는데 근데 면접에 두고서 네네.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고 칼질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대충 넘어가고 뒤에서 실무선에서 조절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권위적인 목사님들 앞에서 칼질을 해야 되니 목사님들 표정이 어떻겠어요? 아우, 난리 아니었겠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밖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 욕하시죠. 그냥 이거 뭐. 그래서 네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욕하죠. 네네. 무슨 저런 싸가지 뭐 이런 거죠. 다. 네. 네네네.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시장님하고 자리할 일이 있어서 네네. 시장님 왜 그러셨어요? 최소한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네네. 나중에 안 된다고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네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는 순간 분명히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네네. 그래 하면은 본인들이 여기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분명히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여기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게 맞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네. 거기다 해서 그래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일로도 계속 반복이 된 거죠. 네. 아니, 그래도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는 다 뭐 이재명 시장님이 하시는 거 보고 나중에는 다 협조적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하나의 여기 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본 원칙을 계속 지켜오기 때문에 네네. 결국 궁극적으로는 네네. 이게 본인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 이 공정하고 이게 원칙을 네. 지키니까 나중에는 상대방도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시민들이 느꼈냐면 네. 이거는 떼쓴다고 해서 되지를 않는다. 아, 되는 거는 그냥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그 하다못해 뭐 SNS에 그냥 여기 민원을 제기해도 되고 안 되는 거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 이재명 시장님의 그런 원칙, 공정한 원칙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할 때 네네. 기본적으로 불신 때문에 그러거든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특히 그 원칙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회를 하면 수용될 거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걸 그렇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거다 하고 믿으면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성남시 사례에서 벌써 그 증명이 된 겁니다. 예, 그런. 네, 의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지금 그 시장님하고 계속 같이 움직이면서 그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의원님이. 네. 우리 의원님이 바라는 이재명 시장님의 모습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권력을 네네. 잡아서 개인이 뭘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네. 어떤 여기 세상을 정말 여기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네. 그런 걸 하시겠다 이게 명확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냐면 네. 지금의 절차적 민주주의만 이루어지면 네. 가능할까? 그거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었어요. 네. 그런데 근본적 사회 폐악들을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온이치돼 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그런 여기 사회 여기 폐악을 해결하지 않고 네네. 그냥 형식적 민주주의만 이뤄낸들
나중에 또 그런 문제들이 반복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게 이재명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근본적 변화의 내용은 네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 체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 단순한 형식적으로 변화되고서 또 네네. 여기 저는 오닛이 될 거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지금 촛불 정국에서 이것을 해내지 않고 네. 언제 다음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네네. 그걸 해낼 만한 사람은 결국 이재명 시장밖에 없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재명 시장밖에 없냐면 네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 시장은 네. 본인에게도 찰지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권에 개입하고 했으면 살아남지 못했어요. 안기부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털고 했는데 모든 사정기관에서 다 털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해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집권 과정에서 오늘 당장 후원회를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많은 개미들이 후원하고 이재명 시장과 함께 여기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후원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검은 돈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 끼는 거죠? 코 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 선거할 때도 네네. 여기 기업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방에 이권에 개입하고 싶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철저히 차단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 휘둘러지지 않고 본인이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해왔듯이 네네. 이번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 이번에 후원 과정에서도 정말 자발적 개미들에 의한 여기 후원금으로 해서 진행해야 네네. 정말 재벌이나 기득권 세력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말 근본적인 개혁을 해낼 수 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이번 후원회에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저도 여기 이재명 시장님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네. 거의 기간으로 봐서 40년이 되는데 네네. 저는 한 번도 제가 이재명 시장을 돕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함께 하신 이런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네네. 저는 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가장 좋은 도구예요. 아.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도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재명 시장도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같은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역할을 이만큼 해주세요 했으면 제가 그냥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은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네. 주사 맞고 포도당 맞아가면서 하거든요. 저와 마찬가지로 저는 네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네네. 또 이재명 씨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재명 시장님이 가장 잘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다.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어떤 게요? 어떤 일주일이 겁니까? 낮다고 포기하는 것. 아, 일주일이 미리. 낮다고 네네. 그것만 하지 않으면 저는 네네. 여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선거인단 등록도 하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우리 정종삼 시의원님의 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번 선거에 예. 이거 강주, 전라도, 제주가 네네. 첫 번째 경선 지역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전라도 제주에 네네. 총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정말 많은 연구자들에게 전화하고 해서 예예. 선거인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강주에서 이겨버리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 3.5%에서 강주에서 이겨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듯이 네. 저는 강주에서만 이긴다고 하면 100% 이재명 시장이 전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강주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북도하고 제주도에.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이렇게. 예. 우리 정 의원님 오늘 통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서 출연을 해주시죠.
예, 그러면 아마 성남시 정책이나 정책 방향을 네네. 어떻게 실현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종삼 성남시 의원이었습니다. 혁명의 아침 세 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박근혜 퇴진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혁명 동지들은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혁명의 아침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혁명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